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시사성이 있는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의 청년 경쟁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1세기의 개인의 재산 축적을 기본으로 한 이윤 획득과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세계적인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 혁명적인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혁명과 인터넷 발견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번 그 21년 4월 7일에 있었던 보궐선거 두 군데에서 20대 청년들의 선택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들이 어,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상대적인 청년들의 미래에 있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것과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에 대한 불안함으로 청년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20대, 30대의 그 영혼까지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사이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걸 반영하듯 대학생들의 투자 실행과 그리고 관련된 스터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사적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그 경쟁력을, 개인의 경쟁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경쟁력은 상품, 유형 무형의 상품을 공급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부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쟁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본은 노동력을 통한 수입과 위험관리, 자산 증식으로 보이고 그걸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선 경제적인 흐름, 그 사회 변화의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 창출을 통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물론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도 어떤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보단 효과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만든다는 건 또한 다른 것이니까는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본,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 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예측되는 것은 앞으로 80년 이상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그 과거 선배들과 아버지 세대가 진행했던 그 뭐 은행을 간다든가 기업에 가서 정년까지 채우고 뭐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직업의 변화를 인생을 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연령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역할의 변화에 따른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흐름과 자신의 역할, 판단, 변화를 위한 어,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제도를 이용한 해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과 그 제도라는 건 뭐 기성사회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겠죠. 우선 여러분은 전공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공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미 오래전서부터 10년, 15년 전서부터 대학생들 사이에 그 마케팅 동아리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경영학부를 다니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인문사회 계열, 뭐 리서치 계열, 디자인 계열, 뭐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이 스터디에 참여를 했는데요. 짧게는 뭐 6개월짜리에서부터 1년까지 휴학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꽤 수준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뭐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공과 경영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공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그 마케팅과 경영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되었고 그래서 전공과 경영을 융합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또는 졸업을 한 1, 2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현장 그러니까 사회 진출 전에 어떤 예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여야 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러면 그것에 따른 어떤 전공 학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여러분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 이후 6가지 요소를 통한 경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인데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서 떠나서 개인의 자산 운영이라든가 하다못해 가계부라든가 아니면 뭐 로드맵 예를 들어서 집을 언제 사고 또 뭐 가정을 언제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영적인 요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스터디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을 입사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TV에서 매번 나오는 지금 청년 취업의 문제점, 청년의 기회, 그리고 미래를 잇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청년 포털,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지원 자금도 많은데요. 창업 지원 자금이라든가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그리고 TIPS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도 있고요. 신사업 창업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사회화 과정에서 그 필요한 시간 안에 청년 수당이라든가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그리고 배움 카드가 있는데요. 사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지도했던 졸업생 중에 1차 취업을 했다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6개월 동안 이런 그 배움 카드 노동부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6개월 동안 스쿨링 한 다음에 재취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전공 취업, 그리고 가치 창출을 통한 창업, 그리고 스터디를 통한 예비 과정의 경험 축적, 그리고 투자 이런 과정을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통해서 기업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가치 창출을 통해서 창업하는 것, 그리고 그 예비 스터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자발적인 스터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모의 주식 투자 시뮬레이션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을 당연한 것이지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회 진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이유와 능력 향상 그리고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2, 3년 동안 사회생활을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전문 능력을 향상하고 어떤 급여를 통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사회 체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사회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균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 포착,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80년의 생각은 굉장히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의 80년 인생은 생각보다 정말 깁니다. 준비와 균형감 있는 인생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준비와 균형감이라는 것은 어떤 안정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건전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하도록 준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청년들의 영끌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아픔을 겪는 양날의 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5억을 투자해서 신규 창업을 하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주식이나 사이버 자산이 특히 그 주식 같은 거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주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지금 사이버 자산인데 그것은 앞으로 제도화의 과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훨씬 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양날의 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0년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서 여러분이 좌절을 겪게 된다면 그 뒤에 그것을 보고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걸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과 한국, 제가 30년 전에 유럽에 가서 봤을 때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현재의 한국 정책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는 그 대학을 다닐 때 청약을 가입하면서 월 2만 원을 불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이 1, 2년 차가 됐을 때, 2년 차 정도가 됐을 때 또는 1년 차 때도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생활할 수 있죠. 만약에 지방에 어, 학생인 경우 서울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전세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서울의 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다면 월 이자 한 20만 원 이내 내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서 그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과 특히 신혼한 다음에 아이가 하나 정도 만약에 생길 때쯤 이 청약을 한다 그런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의 약 50% 정도가 그 신혼수요나 청년 뭐 이런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어, 인터넷에서 받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제도상에서 이런 어떤 기존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난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행복의 기준 중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청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로 그런 행복의 기본 조건들이 물론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계획을 잘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